예전하고 지금 상대 개한테 좀 어떻습니까? 많이 호의적이고 친한 것 같은 예. 차분해졌어요. 지금 팔아먹거나 하면 이렇게 많이 주세요? 누가 오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고쳐드릴게요 지금. 얘기해봐요 또 한번. 안 돼. 네. 교육받기 전에는 저거 별소리 어땠었어요 얘가요? 소리 지르죠. 짖고 난리 났었죠.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차분하게 앉아있네요. 네. 제 교육 방법, 소통과 통제 방법이 어떤 것 같아요? 효과 있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지? 교육 받은 이후에 빗질을 해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입질이 사라졌어요. 워싱턴 대학 응용동물학 짐하라 교수 인터뷰 내용 중에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격성이 더 생긴다. 그 공격성이 다른 사람, 다른 개, 다른 고양이 등에게 방향을 바꾸어 표출될 수 있다. 짧은 시간 공격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강압적인 방식은 개의 불안도를 높이고 개를 시한폭탄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 제도사 이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물어보세요. 개물림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개를 훈련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때는 천사처럼 착하고 순하던 반려견이 자라면서 문제 행동을 나타내고 사나워지는 것은 보호자가 훈련 과정에 여러 매체를 보고 따라하면서 반려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반려견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견들 훈련 과정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큰 소리 치거나 눈쏘아 보기, 밀치거나 블로킹, 연속으로 혼내기, 목줄로 잡아채거나 들어올리기, 힘으로 제압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동들이 반려견들이 예민해지고 포악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반려견들이 극한 공포심을 느끼는 눈빛을 보이거나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반려견들도 극한 상황에 몰리면 생존 본능으로 훈련한 사람을 물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육하는 가정에서 제압이나 압박 등의 용어를 쓰지 않듯이 아이들과 같은 반려견에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반려견을 제압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용어와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용어의 사용이 강압적인 훈련 방법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개물림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반려견들이 산책 부족에 의한 스트레스와 보호자들의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우울해지거나 예민해져 감행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을 대할 때 본인의 감정이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고통을 주는 방법들만 하지 않아도 개물림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질이나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반려견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리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출간한 반려견 교육 말로 소통하기라는 이 책에서는 반려견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실내외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도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반려견은 사람처럼 감정이 있어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반려견 키우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많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반려견은 아이들 키울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대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 아이들과 밖에 나가듯 반려견과도 매일 산책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길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반려견이 집안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말썽을 피우는 반려견들을 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도사님은 이런 반려견들을 어떻게 교육하시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려견에게 안드란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면 그 말을 알아듣고 통제가 되듯이 반려견에게 안드란 말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면 반려견들의 문제 행동들인 지점, 흥분, 분리불안, 공격 성향, 산책 문제 등에서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의 안드란 말 한마디에 반려견이 그 말을 알아들어 스스로 문제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드란 말을 배운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계속할 때는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려견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지도사님도 훈련하면서 물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반려견 교육 과정에서 반려견을 제압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반려견한테 트라우마를 줄 수가 있고 반려견들도 궁지에 몰린 듯한 기분이 들어 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반려견 교육을 하였는데 반려견한테 거의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 깨끗한 양손이 제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럼 지도사님, 반려견 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아이들도 초기 교육이 중요하듯 반려견도 강아지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반려견을 입양한 그날부터 올바른 교육 방법을 배워서 키워야 합니다.